안녕하세요, 메슬로입니다. 오늘은 오늘날의 세비야를 만든 거상 라몬 몬치 단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몬치는 세비야가 지금의 위상을 갖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세비야가 매년 핵심 선수들이 떠나는 상황에서도 이를 대체할 새로운 재능들이 꾸준히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몬치 손끝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일부에선 현대 축구에서 단장이 어떤 방식으로 팀을 움직일 수 있을지를 보여준 선구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몬치는 세비야의 원클럽 매니지만 현역 시절엔 백업 골키퍼로 126경기 출전에 그쳤습니다. 30살에 이른 은퇴를 결정한 그는 행정가로의 길을 걷기로 하고 2000년에 세비야의 단장직을 맡게 되는데요. 몬치가 단장으로 부임할 당시 세비야는 재정위기 속에서 2부 리그를 전전하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명에 가까웠던 몬치의 선임은 단순히 비용을 아끼기 위한 조치로 여겨졌고 큰 기대도 없었죠. 일부에선 행정 경험도 인맥도 없는 인물을 앉힌 건 단지 빈자리를 메우기 위한 선택일 뿐이란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이렇듯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몬치는 사실상 모든 것을 제로에서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당시 열악한 재정 환경 속에서 그는 두 클럽을 모델로 삼게 되는데요. 바로 포르투와 리옹이었습니다. 이들은 우승을 차지하고도 스타 선수들을 매각하고 다시 시작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영감을 받은 몬치는 저비용 고효율의 철학을 확립하게 되죠. 또한 살 수 없다면 키운다 라는 원칙 아래 유소년 시스템도 전면 재정비했습니다. 그렇게 그의 주도 속에서 재정비된 세비야는 이후 라리가에 승격하며 본격적인 반등을 시작했고 몬치의 수완도 점점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2002년 여름 스스로가 자신의 최고의 작품으로 꼽는 브라질의 유망주 다니 알베스를 영입한 것을 시작으로 1년 뒤인 2003년 여름에는 브라질의 상파울루에서 뛰던 유망주 밥티스타를 영입했는데요. 참고로 밥티스타는 수비로 영입되었지만 그의 예사롭지 않은 피지컬을 눈여겨보던 카포로스 감독이 공미로 포지션을 변경시키면서 포텐이 터진 케이스였습니다. 2005년 여름에는 부진한 카누테 파비아노를 싼 값으로 데려와 공격진을 구성하게 됐는데 이들은 해당 시즌 세비야 역사상 첫 유럽 대항전 우승컵인 UEFA컵 우승을 차지하는 데 주역으로 활약했습니다. 또한 재정비한 유소년 시스템에서 세리오 라모스, 헤수스 나바스, 알베르토 모레노, 레이에스 등 걸출한 자원들을 키워냈고 이들의 매각계 자금을 마련하기까지 했는데요. 이처럼 몬치는 직접 뼈대를 만들고 살을 붙이며 세비야가 오랜 기간 라리가의 다크호스로 거듭나는데 1등 곡신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몬치가 항상 저비용 고효율, 접전 매수 전략에만 집착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유망주 투자 외에도 필요시 감독 요청을 수용하며 유연하게 팀을 운용했는데요. 2015년엔 에미리의 요청으로 요렌테를, 이듬해엔 산파울리의 요구로 나스리 요베티치 비에토를 임대 영입하기도 했습니다. 몬치의 수익 중심의 철학과는 거리가 있는 영입 사례이지만 융통성 있는 운영도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죠. 이처럼 세비야는 그의 체계 아래 점점 체급을 끌어올리며 유로파의 패왕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몬치는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29년 만에 세비야와 작별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그는 이탈리아의 로마로 향했습니다. 당시 로마는 이적 시장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반복하고 있었기에 구단주 팔로타는 몬치의 탁월한 스카우팅 능력과 영입 전략에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아울러 유망주 육성에 일가견이 있는 젊은 감독 디프란체스코를 함께 영입해 몬치와 짝지어주며 시너지를 기대했죠. 하지만 몬치는 부임하자마자 엄청난 부담을 떠안았습니다. 로마가 챔피언스리그 본선 진출에 실패하며 약 1255억 원의 재정 적자를 기록했고 FFP 규정에 따라 794억 원의 수익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었는데요. 결국 살라, 리디거, 파레데스 같은 핵심 자원들을 이적시키며 재정을 메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살라의 매각은 많은 팬들의 비판을 샀는데 몬치가 재정적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단의 내부 사정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팬들 사이에선 몬치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셀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연히 몬치는 로마에서 좋은 인상으로 출발하진 못했는데요. 그러나 해당 시즌의 로마가 챔피언스리그에서 4강에 진출하는 기적을 일으키면서 숨은 설계자란 호평 속에서 이미지를 반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그가 영입한 선수들이 모두 기대에 못 미치는 활약을 보이며 팀 성적 하락에 일조하자 몬치는 명성에 어울리지 않는 결과를 보여줬다는 또다시 많은 비판을 받게 되죠. 그나마 자니올로만이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치며 위안이 되었지만 이 역시 몬치의 안목이라기보다는 의외의 성공이란 평가가 따랐습니다. 결국 로마에서는 기대만큼의 수완을 보여주지 못했으며 2019년 디프란체스코 감독이 경질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몬치 또한 로마와 결별을 택했습니다. 훗날 밝혀지길 당시 몬치에 대한 민심이 로마 구단 내외적으로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선 몬치가 자신의 권한이 너무 적다고 느끼어 다른 이사들과 충돌하곤 했었고 결정적으로 팔로타 구단주와도 종종 대립하여 구단 내에서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로마가 챔피언스리그 16강 포르투전에서 역전패를 당해 탈락했고 팬들과 설전을 벌이기까지 했는데요. 몬치는 6달 뒤에 한 놈씩 찾아간다고 말해 결별을 암시하면서도 팬들을 협박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 직후 사과문을 올렸지만 내외적으로 성난 민심이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사임을 앞당긴 것이라고 하죠.
자, 그렇게 불명예스럽게 로마를 떠난 몬치는 당초 아스날행에 유력했지만 2019년 3월 고향 세비야로의 복귀를 택했습니다. 당시 세비야는 몬치가 팀을 떠난 이래 3년간 5명의 감독이 거쳐가면서 정체성이 많이 훼손된 상황이었습니다. 감독이 자주 바뀐다는 것은 전술도 자주 바뀐다는 것이고, 전술이 자주 바뀐다는 것은 선수 구성도 자주 바뀐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세비야 구단은 몬치에게 선수 영입은 물론 감독의 선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에 몬치는 가장 먼저 스카우팅 전문 R&D 부서의 도입을 요청했는데요. 그의 구상 아래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첨단 스카우팅 부서가 새롭게 구축되었습니다. 이 부서에서 개발한 알고리즘은 무려 15,000명 이상의 선수들을 분석하며 팀의 전술과 재정 상황에 맞는 최적의 영입 후보를 추려낸다고 하죠. 그렇게 준비를 마친 몬치는 로페테기 감독을 선임하며 세비야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로페테기의 점유 기반 전술에 부합하는 쿤데, 디에고 카를로스, 루크 데영, 레길론, 베버 등 총 8명의 선수를 영입하며 체질 개선에 나섰는데요. 이전 팀에서의 실패로 명예회복에 절실했던 로페테기와 몬치는 마치 운명처럼 약속이라도 한 듯 완벽한 시너지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19-20 시즌 세비야는 6번째 유로파리그 우승이란 엄청난 성과를 이룩하게 되는데요. 이에 팬들 사이에서는 진짜 유로파의 황제는 세비야가 아니라 몬치다 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후 팬데믹이 도래하며 모든 클럽들의 재정 상황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몬치 단장은 과거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세비야를 안정시켰던 노하우를 토대로 구단을 착실히 관리했습니다. 이 기간 리그 상위권을 꾸준히 유지했는데요. 그리고 팬데믹이 끝난 뒤 몬치는 기존의 좋은 선수를 싼 값에 데려와 키워 비싼 값에 매각하던 철학에서 벗어나 리그 패권에 도전하는 팀으로의 변화를 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바뀐 목표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곧장 드러났습니다. 2021년 여름 라밀라를 데려온 것을 시작으로 아우구스틴손, 딜레이니, 라파미르 등 화끈한 영입을 통해 직전감들을 수급해왔죠. 아쉽게도 그의 바람대로 이뤄지진 못했지만 2023년 여름 무려 7번째 유로파리그 우승을 거둔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그리고 몬치는 세비야와 상호아비아의 계약을 해지한 뒤 휴식을 취하려고 했으나 아스톤빌라로부터 러브콜을 받게 되는데요. 그렇게 이전부터 잉글랜드 무대를 갈망해왔던 몬치는 빌라행을 택했으며 빌라 구단은 세비야 측에 보상금을 지불하고 몬치를 단장으로 데려왔습니다. 당시 아스톤빌라는 9세 이하 팀부터 최고 수준 최고의 팀을 만든다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계획함과 동시에 프리미어리그 상위권 진입을 목표로 두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거대 프로젝트를 이끌 적임자로 몬치를 꼽은 것이었고 몬치 역시 기대감에 단장직을 맡게 된 것이었는데요. 무엇보다 감독이 자신과 각별한 사이인 에밀이었다는 점도 그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몬치는 부임 직후 빅클럽들의 관심을 받던 파우토레스를 시작으로 자니올로, 무사디아비, 틸레만스 등을 영입하는 수완을 발휘했습니다. 이들은 곧바로 아스톤빌라의 핵심 자원으로 자리 잡았고 이들의 활약을 바탕으로 빌라는 해당 시즌 리그 4위를 기록하며 무려 41년 만에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성공하게 되죠. 몬치와 에메리의 공조가 다시 한번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 몬치는 팬들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영입을 하게 되는데 2025년 2월 한참 기량이 떨어져 팬들에게 비난까지 받던 레시포드와 아센시오를 임대로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두 선수 모두 하락세란 평가를 받고 있었지만 몬치는 이들의 잠재력을 믿고 과감히 데려왔으며 그 믿음은 곧 현실이 되었는데요. 이들은 연달아 공격 포인트를 기록해 빌라의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이에 팬들은 몬치의 선구안에 또 한 번 찬사를 보냈죠. 그리고 현재까지도 몬치는 에메리 감독과의 완벽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아스톤빌라의 약진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몬치는 오늘날 단장의 역할을 재정의한 인물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가 세비야에서 구축한 운영 모델은 유럽 여러 팀들의 본보기가 되고 있고 아약스, 스포르팅, 모나코, 벤피카 등도 유사한 시스템을 도입해 활용하고 있는데요. 잉글랜드의 리즈의 경우에는 몬치의 제자인 빅터 모르타를 단장으로 영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피냐를 리즈로 데려오는 등 여러 수완을 보이며 많은 이들을 놀라게 만들기도 했죠. 현재는 몬치가 떠난 세비야의 단장직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그가 남긴 철학은 여전히 세비야의 뿌리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